자, 여러분,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마지막에 했던 그 쿼터카예요. 쿼터카. 자동차의 4분의 1쪽이란 뜻이었죠. 원래라면 왼쪽에 이런 그림처럼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차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치? 저번 시간에 잘 그렸었는데, 이게 자동차의 이거 유리창, 창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바퀴가 보통 있죠.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 여기 뭐 문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갈 텐데 이쪽에 바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중에 4등분을 낸 거죠. 옆으로도 한 조각 내고 위에서도 한 조각 내서 딱 요만큼만 본 거예요. 요만큼만 보니까 이 위에가 바퀴를 기준으로 이 위쪽에 다 질량 M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MC 그 다음에 바퀴하고 차체를 잇는 그 중간이 여러분 좀 이따가 내 동영상을 내가 준비를 했어요. 좀 찾아봤더니 유튜브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하고 이쪽이 댐퍼.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댐퍼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찰이라고 배웠죠. 근데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좀 기호가 좀 달랐죠. 저번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B라고 다 배웠는데 여기 갑자기 C라고 나와서 당황하는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 마찰은 마찰 계수 C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차체랑 연결돼 있고 바퀴 안에도 바퀴도 쇠로 된 휠 부분이 있고 그 주위가 이제 고무죠. 타이어. 그쵸? 그래서 그 파트가 결국 질량도 있고 휠의 질량, 휠의 스프링 계수, 휠의 마찰 계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 4분의 1 자동차를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바디 그 프리 모델이라고 자유물체 선도 그 형태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땅이겠죠. 여기가 땅.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타이어겠지. 이게 이제 타이어. 그 다음에 뭐 타이어에는 당연히 그 진동이 당연히 고무니까 진동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잦아들잖아요. 그래서 마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이어 플러스 휠까지 포함해서 질량이 있을 거고 그 바퀴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차체에 이런 식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모델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유튜브에 가갖고 쿼터카 모델 치면 혹은 자동차 서스펜션 모델 치면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보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모델링 초보인데 바로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풀 모델로 하기는 어려워서 이걸 좀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요 모델은 당연히 얘보다 간단하니까 해석이 좀 불완전한 건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개념 잡는 데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2-1-5라는 문제가 나와 있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만 잘 이해하고 이 문제만 갖고도 제어 이론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끝까지. 저 끝까지. 오케이? 일단 근데 여기서 모델링만 신경 쓸게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질량을 그냥 한 덩어리로 묶고 요것과 요것을 그냥 한 덩어리로 묶었어요. 어떻게 묶냐면 그냥 더하는 거 아니에요. MC하고 MW 더해서 M이냐 KS하고 KW 합쳐갖고 K냐 절대 아닙니다. 합치는 거는 수식적으로 합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일단 봅시다. M하고 K 그리고 C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될 수 있다라고 일단 지금은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갑자기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움직이는 게 두 개죠. 왜냐면 바닥도 움직이잖아요. 바닥도 Y로 움직일 거고 차체도 X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M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위에 앉아 있어.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평지를 갈 땐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평지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평지가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우리 스피드 범프라고 하죠. 방지턱, 과속 방지턱을 탁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가 갑자기 시간축에서 보면 Y가 어떻게 가겠어요?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라운드가 앉아 있고 이렇게 그냥 강력한 보도블록 같은 걸 쳤다고 칩시다. 아니면 좀 심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칩시다. Y가 이렇게 갔어요. 이것도 필요 없지. Y가 그냥 갑자기 턱을 쳤어. 팍 쳤어. 그러면 여러분은 X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이거랑 똑같이
한꺼번에 그리는 게 훨씬 더 이쁘겠다. 그치?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지.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자동차가 방지턱을 탁 쳤지만 여러분은 부드럽게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슥 약간 이렇게 약간 몸이 살짝 뜨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유지가 되면 좋겠지. 그런데 보통 차들 어때요? 여러분 버스 타보세요. 버스 타고 과속 방지턱 팍 쳐보세요. 물론 버스 기사분이 여러분 짜증날 거 알기 때문에 중간에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팍 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버스로 무슨 과속 방지턱을 좀 세게 탁 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잦아들겠죠. 자, 이 느낌 알겠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회로 이론 때 2차 회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랬죠. 맞죠? 1차 시스템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대부분 2차 시스템이라고 저번 시간에 했죠. 2차 시스템도 여러분 그 회로 이론 때를 생각을 하세요. 2차 시스템도 잘만 컨트롤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잘못 컨트롤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야? 여러분이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럼 뭘 설계를 하겠어? 여러분이 설계하는 게 뭐예요? 질량을 바꿔요? 자동차의 무게를 줄여요? 혹은 늘려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만약에 간다고 치면 안락한 편안한 그 서스펜션을 위해서는 무게를 뭐 늘려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거는 쉽지는 않아. 왜? 자동차가 무거우면 연비랑도 상관이 있어요. 무거워지면 연비가 나빠져요. 차가 가벼워지면 당연히 통통통 좀 약간 튀어요. 분명히 계산이 되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무겁게 할 수 없는 거는 금방 얘기한 대로 연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무겁게 하려면 당연히 돈이 좀 들겠지. 뭐 쇠든 뭐가 됐건 뭘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K하고 여기 댐퍼라고 하는 마찰 계수 C를 바꿀 수 있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 돈을 추가하거나 뭔가 손해보는 거 없이 스프링 상수 K를 조절한다. 좀 단단한 스프링을 쓸 거냐, 좀 물렁물렁한 스프링을 쓸 거냐, 혹은 댐퍼 같은 경우에도 마찰 계수를 얼마짜리 댐퍼를 쓸 거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절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면 X가 덜 움직이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소프트하게 움직일 거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그건 성능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모델링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뭐 해요? 모델링만 하면 뭐해? 해석을 해야지. 이게 모델링 요거 아니면 요 모델로 해석을 한 다음에 요걸 이제 모델링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얘도 움직이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얘도 움직이고 이 바닥도 움직이는 거예요. 두 개를 움직인다고 보면, 자, 수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바디가 움직이는데, 쏘리. 어디 갔어? 움직이는데 못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구죠? 요 질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프링이 못 움직이게 하고 댐퍼가 못 움직이게 하죠? 그럼 두 개가 평행이잖아. 그치? 힘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이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평행이죠? 그래서 위로 움직이게 하는 힘 mx의 두 번 미분, 그러니까 가속도지는 뭐랑 같아요? C의 마찰 계수를 이용한 마찰의 힘 더하기 스프링의 힘, 요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요거랑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식을 x를 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모으고 오른쪽에 y만 다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았어요. 그럼 이쪽은 다 x고요. 이쪽은 뭐예요?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싶은 x의 움직임이죠. 차체의 움직임.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바닥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바닥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는 없어. 그치? 바닥은 길바닥의 모양은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데는 튀어나오고 어떤 데는 평지고 어떤 데는 움푹 파인 데도 있고, 그치? 이것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렇지만 차가 왜 움직이겠어요?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차체가 위아래로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못하지만 이것도 입력인 거죠. 그리고 출력은 X고, 그쵸? 근데 여러분은 이 입력을 컨트롤을 못해. 이거는 자동차 길이니까.
물론 여러분이 고속도로 같은 스무스한 길을 선택은 할 수 있어. 그치? 아니면 울퉁불퉁한 오프로드 길을 선택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모양 자체를 그때그때 선택을 못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 가능하도록 식을 좀 변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Z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Z는 X 빼기 Y라고 하는 이 상대적인 요 X와 Y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를 Z라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좀 변형을 합시다. 변형을 해보세요.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요 위에 차체와 밑에 바닥 사이의 이 거리 Z는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야.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 뭐가 입력이 돼요? 이것도 Y가 입력이 되겠죠. 뭐가? Y. 바닥의 이 움직임, 가속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Y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게 뭐야? 이런 게 이게 이제 무슨 오르막길 같은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거 미분하면 이 기울기가 속도가 되고 Y에 미분이 되고 그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걸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입력이 되고 그 입력을 통해서 그 바닥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요 차체와 바닥 사이에 이 거리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까지 끝이야.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는 안 하지만 요 뒤에 가면 챕터 한 7인가 8인가 어디 가면 성능을 할 거예요. 성능을 할 때 되면 이 Z가 어떻게 변하느냐. 즉 Y가 만약에 금방 얘기한 대로 이렇게 스텝 입력일 경우에 Y가 만약에 램프 입력일 경우에 상승하니까 기울기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아까 이거는 뭐예요? 보도블록을 탁 치는 거고 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요.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요. 그럼 그건 뭐예요? 정말 심하게 어떤 보도블록이라기보다는 뭐 엄청 뾰족한 뭐 돌 같은 거겠지. 되게 심하게 탁 치는 거야. 이런 세 가지 입력에 대해서 과연 이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가질까라는 거를 예측하는 거를 이 뒤에서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동차랑 이런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컨트롤 시오리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일 뿐이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에 이게 이제 추가된 예제예요. 이게 8판인가까지는 여기 하고 끝났어. 8판은 여기까지 8판인가 9판인가 여기서 끝났고 10판부터 우리가 그 9판 8판 10판부터인가 보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하면서 이 부분을 뒤에 붙였어. 뭐냐면 이게 지금 가장 자동차에서 많이 핫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스펜션에다가 모터를 추가해요. 즉 여기 옆에다가 모터를 또 달아.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기어를 달고 선형 기어를 하나 달고 여기다가 이빨이 달린 모터 레겐피니언 형태죠. 이렇게 생긴 모터를 하나 딱 다는 거예요. 그 모터에다가 제어 입력을 줘요. 뭐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겠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걸 갖다 다는 거야. 그리고 센서를 여기다 달아요. 여기다가 높이 센서 이거에 여기 차체에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같은 거를 여기다 중간에 달아요. 그래서 요거 달고 요 모터 추가하고 그럼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죠. 그래서 뭐만 써요? 고급차에만 이런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스프링 상수로 원래 고정되잖아. 자동차가 한번 만들어지면 이 K는 고정되거든요. C도 고정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중간에 레겐피니언 같은 이런 희한한 구조를 달아갖고 모터를 조절을 하면 모터에 돌리는 힘을 컨트롤하면 전체적인 스프링 상수 K가 변해요. 그리고 마찰 계수 C가 변해요. 그걸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핫한 거야. 요즘 뭐 여러분이 무슨 좀 고급차 탔다. 독일 3사 뭐 저기 현대차도 저 제네시스급 정도 이런 애들 가면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표현 쓸 거예요. 액티브 서스펜션 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동차에. 그걸 달면 이게 달려지는 거예요. 이런 모터랑 레겐피니언 같은 구조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아이고 쓰이는 게 없네요. 그래서 내가 책에 있어. 시판에는 있어요. 이게 해석이.
그래서 여러분 책을 그냥 내가 올려놔도 되는데 그렇게 올려놨다가 무슨 문제 생길 것 같아갖고 내가 그냥 여기다가 풀었어. 손으로 종이에 풀어갖고 올렸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표시 못하나? 에디트 안되네. 이 위에다가 글씨를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씨를 쓰고 싶으면 여기다 쓰자. 자, 안되나요? 세이브. 여기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쓸 수 있을 거예요. 펜을. 자, 여기다가 아까 이거는 똑같죠? 앞부분. 하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해야지. 이 앞부분 똑같죠? 왜 안 되지? 됐네요. 깜짝 놀랐어. 자, 요 앞부분은 똑같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원래 있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모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갖고 아까 말한 기어, 레겐 피니언 같은 걸 달아서 힘을 내가 여기다 줄 수가 있어요.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F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 F가 추가된 다음에 다음과 같이 F는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모터는 돌리기 때문에 토크겠죠? 그리고 요 반지름, 그 피니언 기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토크는 저번에 토크는 저 힘 곱하기 반지름 R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힘은 R분의 토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Z는 세타 R이죠? 움직인 거리.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거리는 세타 R로 볼 수 있죠? 우리 원에서 요 각도가 세타만큼 움직이고 반지름이 R이면 실제 움직인 직선 거리는 이렇게 세타 R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쓴 거예요. 요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요 모터에서만 갖고 우리 그 회전 운동하는 그 회전 운동의 그 식을 써봅시다. 토크. 모터가 되는 토크는 모터에 있는 이너셔와 모터가 갖고 있는 마찰과 그리고 여기 매달려 있는 T로드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 결국 이 레겐 피니언 기어 때문에 얘가 모터 쪽에서 보면 일거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겨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 세 개가 요거랑 모터 토크가 같아야 된다. 요 1번, 2번, 3번식 요 세 개씩을 여기다가 다 같이 넣은 거예요. 넣어서 정리해 보면 요렇게 나오고 세타의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자, 잠깐만요. 요 밑으로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요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너셔 J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이너셔 J가 JM 더하기 MR 제곱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BM과 CR 제곱으로 나오고요. 얘는 그대로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고정되어 있는 어떤 뭐 이너셔라든가 고정되어 있는 스프링 상수 이런 게 그 마찰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터의 힘을 조절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런 이너셔라든가 이런 게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이것 값도 이 입력 값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토크 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 그럼 결국 뭐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거야. 그전에는 스프링이 고정되어 있고 마찰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모터의 토크를 조절을 하면 이 움직이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놓은 예제가 아니다. 쏘리. 아니네요. 내가 찾아놓은 예제가 여기 있다. 쏘리. 액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런 거를 여러분 소리 계속 딴 거 누른다. 자, 이게 액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검색해보면 요렇게 나오고요. 갑자기 소리 너무 크니까 미안하고 제일 극명한 예제가 요런 거 봅시다. 액티브 서스펜션의 그 소리 좀 줄일게요. 동영상 나와요?
좀 느리게 나올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인터넷 유튜브 가서 액티브 서스펜션 찾으면 돼. 이렇게 보세요. 위하고 아래를 보세요. 위에 거는 이렇게 영상 소리는 안 나요? 소리 안 나도 돼. 원래 소리 없어, 이거. 기울어지고.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아까. 액티브 서스펜션, 아까 액티브 서스펜션 제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아까 군 자동차 나오는 거 있었는데. 액티브 서스펜션, 없네요. 아까 봤던 거라서 지워지는구나. 차라리 이걸 볼까요? 벤츠가 유명하죠?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유명해요. 이렇게 바닥이 움직이면 이렇게 진동을 해요. 이게 지금 쿼터카죠? 이거 한쪽만 보면. 여기 디테일하게 안 나오네요. 여기 있나? 요게 여러분, 여기 스프링하고 댐퍼가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이 막대기 하나가. 스프링하고, 이게 겉에가 스프링, 안쪽에 있는 막대기가 댐퍼예요. 마찰이야. 그 두 개가 하나로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스포츠카거든. 금방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벤츠에서 나온 것 중에 스포츠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형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좀, 여기 이건가 보다. 이바디 컨트롤. 매직 바디 컨트롤인데. 이게 차체가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너에서 돌아도 차체가 잘 안 기울어진다는 이런 건데, 아까 영상 봤던 거랑 또 없어졌다. 미안하네. 있었는데, 아까. 이건가 보다.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저희 진동을 할 거예요. 진동이 잘 안 느껴지나요? 이렇게. 자, 왼쪽이 일반적인 패시브 시스템이고요. 오른쪽이 액티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왼쪽의 패시브 시스템은 패시브하니까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에 그 울퉁불퉁한 게 다르면 차체가 양쪽으로 껄떡껄떡 움직이겠지. 왜냐면 이쪽에 X와 이쪽에 X가 다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안에 탄 사람은 계속 옆으로 막 움직이고 또 앞바퀴, 뒷바퀴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도 움직인다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니까 멀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액티브 댐퍼 시스템을 쓰면, 액티브 서스펜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그 파란색이 지금 액티브하게 여러분 모터랑 이런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져. 그래서 차가 가만히 일정하게 간다고.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잘 간다. 부드럽게 간다. 그래서 조금 고급 차들이 이런 식의 서스펜션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게 뭐 100% 정확한 액티브 서스펜션의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예제니까 그거를 활용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동영상에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갖다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계속 강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파트가 기어입니다. 기어는 물론 이제 레겐 피니언 같은 거 쓰면 이제 회전이 이제 병진 운동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 회전 운동에서는 100%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좀 액티브하게 뭔가 움직이게 하는 장치들은 대부분 기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엔진에는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기어, 거기서도 기어구나. 수동 기어, 자동 기어 할 때 그 기어. 그게 있고 모터에도 기어를 항상 씁니다. 모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터는 굉장히 속도는 빠른 대신에 힘이 없어요. 토크가 좀 부족해요. 근데 기어를 쓰면 힘은 그 기어비만큼 줄지만 토크가 기어비만큼 또 증가해요. 그래서 기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기어의 역할은 도르래도 마찬가지고 기어도 마찬가지고 지뢰도 마찬가지고 타이밍 벨트는 저번에 얘기 안 했나요? 벨트하고 풀리 그거 할 때 그거랑 비슷해요. 타이밍 벨트랑. 근데 이제 이빨이 있는 고무 벨트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런 애들은 뭐가 있냐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계 장치다? 즉 뭐냐면 여기서 동작하는 그 운동 에너지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뭐 멀리 떨어져 있다고 뭐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10cm, 1미터, 2미터 옆에 떨어진 애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걸로 이때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힘이랑 토크랑 속력이랑 변위, 움직이는 방향이나 위치가 다 바뀌어요. 이걸 잘 활용하자는 얘기야. 바뀌는데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는 보통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생겼죠. 그쵸? 그리고 그 옆에 또 삐쭉삐쭉한 애가 또 있겠죠. 이렇게. 진짜 그림 못 그리네요. 오케이. 미안해요. 이렇게 있어요. 기어가 있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터를 내가 만약에 이쪽에다 달았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여러분이 뭐 뭔가를 여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여기다 축에다 연결해서 축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갖고 여기다가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걸 연결했다고 칩시다. 모터가 이렇게 돌면 모터 돌아가는 속도가 오메가라고 하면 속도가 오메가고 토크가 t라고 하면 대문자로 쓰죠. 아이고. 대문자로 쓰고 토크라고 하면 여러분 이쪽에 전달되는 이쪽 방향에 있는 얘가 움직이게 하는 힘,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는 토크겠죠. 이 토크와 여기 이제 이게 모터라고 하고 모터 쪽이라고 하고 이쪽 엘리베이터 쪽이라고 합시다. 로드라고 합시다. 로드 L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는 힘 L, 속도도 L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토크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막 드라이버 보여주면서 막 얘기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아. 여러분이 힘을 가하는 쪽이 더 두꺼우면 힘은 더 많이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힘을 가하는 쪽의 지름이, 반지름이나 지름이 더 크면 클수록 힘이 더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모터, 힘을 처음에 전달해주는 쪽이 조그만하잖아요, 기어가. 그리고 결국엔 실제 그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애는 되게 크죠. 결국 그럼 뭐예요? 힘이 응? 힘이 더 크게 전달돼요? 그쵸? 더 작게 전달돼요? 작게? 더 작을 것 같아? 내가 잘못 설명했나 보다. 여러분이 작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났네. 내가 뭘 잘못했지? 어, 얘는 무조건, 이거 크게 전달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이 작게 전달될 것 같다라고 한 건 왜 그랬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쉽게 생각합시다. 얘가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바퀴를 돌면 얘는 몇 바퀴 돌까요? 얘가 몇 바퀴를 돌까요? 얘가 한 바퀴 돌면 얘는 되게 조금 돌겠지. 그치? 손해지. 내가 한 바퀴를 돌리는데 얘 되게 조금 움직이잖아. 큰 바퀴는 조금 움직이잖아. 그럼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완전 손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얘는 한 10바퀴를 돌려야, 모터 입장에서 한 10바퀴를 돌려야 얘가 한 바퀴 돌지 않겠어요? 그쵸? 그건 이해가 돼? 상빈 학생? 동현 학생 이해했고, 상빈 학생, 진엽 학생. 그치? 그러니까, 자연은 항상 뭔가 이득을 얻으면 항상 손해를 해야 돼요. 항상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있어요. 자연에서는 항상 그래. 절대 이득만 있을 수는 없어. 에너지 보존 법칙도 다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뭔가 하나 얻으면 뭔가 하나 분명히 손해를 봐요. 분명히. 그럼 바퀴 입장에서 보면 얘는 10바퀴, 작은 바퀴니까 10바퀴를 돌려야 얘가 한 바퀴를 겨우 돌아요.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러면 힘 입장에서는 반대로
들려요? 이제 들려요? 아, 내가 이거 저 실수로 버튼 눌렀다. 이렇게 옆구리로 쳤다. 미안해요. 어. 자, 보세요. 여기가 있죠? T1 세타 1은 T2 세타 2인데 요거를 이거부터 먼저 설명합시다. 쉽게 생각하면 뭐 크고 작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게 작은 기어고 이게 큰 기어라고 생각합시다. 이빨의 크기는 다 똑같아야 돼요. 이빨이 차이가 만약에 난다면 치면 그림을 그려서 작은 쪽에 이빨이 작아. 그리고 큰 쪽에 이빨이 이렇게 커. 응?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하면 기어끼리 안 물리겠죠? 다시 설명? 오케이. 다시 설명 안 들렸으니까 소리.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 자, 여기가 좀 작죠? 얘가 좀 이게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이제 둥그렇게 생긴 건데, 얘가 좀 작아요. 반지름 알이 좀 작아요. 이게 알이 커요. 오케이? 자연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예요. 트레이드 오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이게 사이즈가 한 1cm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이게 반지름이 한 10cm라고 합시다. 차이가 좀 크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정도 차이 난다라고 봅시다. 이빨의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안 맞으니까. 아까 이 그림처럼. 이빨의 크기를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가 다르면 절대 기어끼리는 안 물립니다. 그래서 항상 피치가 맞아야 돼요. 이빨의 크기는 무조건 맞아야 돼. 사이즈가 크든 작든. 그래. 그럼 같다고 치면, 반지름 이 R1하고 요 반지름 이게 R2라고 합시다. 이빨의 모양이 다 똑같다면 이빨의 개수는 뭐랑 비례해요? 자, 이빨의 개수를 여기 N1이라고 하고 이걸 N2라고 합시다. 이빨의 개수는 원의 둘레와 똑같죠? 둘레에 비례하죠, 둘레에 비례하죠. 봐, 반지름이 작으면 둘레도 작고, 둘레가 작으면 거기에 똑같은 수의 이빨을 적게 배치할 수밖에 없죠. 둘레를 보면 요만하다고. 둘레가 요만해요. 둘레가 어떻게 돼요? 2파이 R이죠? 2파이 R1. 얘는 둘레를 펴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쵸? 얘는 2파이 R2. 그치? 그럼 이빨을 피고 나서 여기다가 둘레를 핀 다음에 여기다 똑같은 이빨을 이렇게 다른 거야. 4개밖에 못 들어가네. 얘는 4개, 5개, 6개, 7개, 8개가 들어가네. 그럼 뭐예요? 이빨의 개수는 2배가 되는 거죠. 이건 4개고, 이빨이 4개고, 이건 이빨이 8개가 들어가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반지름이 얘는 1이고, 1cm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반지름이 2cm네. 결국 뭐예요? 반지름하고 이빨 개수는 비례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식을 그렇게 쓴 거야. 자, 요 수식을 좀 정리를 하면 R2분의 R1은 N2분의 N1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갖고 요 수식이 나온 거겠죠? 이건 너무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둘레의 이동한 거리는 어때요? 이빨을 물려서 돌잖아요. 이빨을 이렇게 딱딱 물려서 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이빨 하나, 왼쪽 작은 기어의 이빨 하나랑 이쪽 큰 기어의 이빨 하나는 무조건 하나씩 물려갖고 이렇게 돈다라고요. 그쵸? 그치? 그거야. 그래서 여기 각 기어의 둘레에 따라 이동한 거리는 같다? 그게 그 뜻입니다. 그쵸? 그럼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선에서 요만큼 움직인 이 원호의 길이 요만큼이랑 여기서 이만큼 움직인 거리랑은 항상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안에 이빨의 개수가 2개면
똑같이 두 개로 돌 테니까.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하죠? 얘는 반지름하고 이 각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 움직인 요 각도를 세타1이라고 하고 요 각도를 세타2라고 하면 세타1하고 세타2는 뭐랑 반지름하고 또 이것도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자, 움직인 거리는 세타2하고 세타1은 뭐예요? 이렇게 이쪽에 나눠주고 이렇게 R1분의 R2 그쵸? 이렇게 된다고요. 응?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외워야 돼요. 이렇게 N2분의 N1은 R2분의 R1이고 각도는 세타2분의 세타1 하고 요거는 이렇게 된다. 서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은 항상 같다. 힘과 움직인 거리, 힘하고 거리를 곱하면 1이죠. 에너지. 힘하고 알지 여러분 옛날에 배웠잖아. 힘하고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그거라고. 그래서 힘하고 움직인 거리는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회전하는 거에선 힘 대신에 토크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크하고 왼쪽 바퀴의 토크와 그 움직인 각도 세타1을 곱한 거랑 오른쪽 그 바퀴가 아니라 참 기어와 오른쪽 기어의 그 토크 T하고 움직인 거리 세타를 곱한 거 그 각도를 곱한 거는 같아야 되는 거야. 그 에너지 그게 일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수식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세 개는 지금 금방 한 거고 요 R1, R2도 아까 했었죠. 속도도 이거 속도잖아요. 회전 각속도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 시간당 각도 몇 도 움직였느냐가 속도니까 이거랑 당연히 비례하겠죠. 움직인 거리랑 당연히 속도랑은 같은 거겠지. 같이 비례하겠지. 그래서 요 수식, 기어에 대한 수식은 요걸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저기 유튜브에 가서 기어에 관련돼서 찾으면 또 동영상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랑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수식으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야.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저기 동영상을 많이 활용을 많이 해요. 그걸 보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어를 이용해서 기어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보면 예제를 보면 여기 모터 J1 뭐 모터가 있었고 모터에 뭐 축에 연결해 갖고 이쪽에 뭐 JL이 있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 중간에 기어가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기어가 있는 거야. 이게 모터예요. 이게 모터야. 이쪽이 모터인데 여기에 이너셔가 J1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찰이 B1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모터니까 토크를 낼 수가 있는 거야. 토크 T를. 그런데 요 중간을 끊고 요 중간에다 이제 기어를 연결해서 자, 왜 안 나오지? 기어를 연결해서 중간에 여기를 자르고 기어를 연결해서 약간 방향을 튼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기어를 이렇게 달고 옆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기어 큰 거 하나 달아갖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로드를 걸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거지. 여기다가 벨트랑 풀리 같은 거 써갖고 이렇게 벨트하고 풀리 써갖고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이런 거 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모델링을 좀 쉽게 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JL이라고 붙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터가 여기 토크 T로 돌린다고요. 그러면 모터가 돌릴 때 안 돌려고 하는 애들이 있지. 여기서 순수하게 지금 이 전체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하는 거는 모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야. 기어가 됐건 스프링이 됐건 댐퍼가 됐건 뭐 JL이라고 하는 뭐 엘리베이터가 됐건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돌아가게 하는 건 순수하게 T하고 그러니까 토크가 T가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먼저 봅시다. 그럼 T가 있어. 돌아가게 하는 건 T밖에 없으니까. 안 돌아가려고 하는 애가 누구야? 다지. 누가? 일단 모터도 안 돌고 싶어 해. 왜?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DT 제곱분의 D제곱 세타 1이죠. 모터의 관성 그쪽 그 움직이는 건 세타 1이라고 했으니까. 또 마찰이 있네? 그래서 B1 DT D 세타 1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요? 그 다음에 스프링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프링에 대한 얘기가 없네? 안 써놨잖아. 그래서 저번에 항상 얘기했었죠. 안 써있으면 그거 무시한다는 뜻이라고.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K가 없네요. K가 없으면 이거 무시. 그래요? 그런데 대신 뭐가 있어요? FC1? 다른 마찰이 존재하네? 그쵸? 그래서 FC 마찰. 우리가 F가 무슨 마찰이었죠? B는 점성 마찰이었고 F는 쿨롱 마찰? 여러분, 그렇지. 와, 동현 학생 이쁘다. 쿨롱 마찰, 그치? 쿨롱 마찰을 고려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점성 마찰, 얘는 쿨롱 마찰. 그 마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은 그냥 간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쿨롱 마찰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로 기어가 매달려 있잖아요. 기어가 매달려 있는데 기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기어가 다른 기어랑 묶여갖고 그 다른 기어가 또 결국에는 뭐 J2라고 하는 그 로드에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덩어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걔를 T1이라고 그냥 퉁치고 얘기한 거예요. 기어를 통해서 뭔가 일거리를 해줘야 된다. 필요한 토크가 T1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수식을 딱 처음에 써준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에 관련된 수식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T1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또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는 여기만 봅시다. 여기 이쪽만 이쪽에다가는 요 첫 번째 기어, 요 모터에 달려있는 기어에 필요한 토크를 T1이라고 하면 요쪽 반대편 기어에 물려있는 토크는 T2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1하고 T2는 당연히 아까 요 앞식에 요거에 연관 있죠. 이거랑 상관 있는 건데 요 T2한 T2는 요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잠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T2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누가 돌리는 거야? 요 밑에 것만 보면, 얘만 보면 돌리게 하는 건 T2죠. T2가 돌리게 하고 나머지는 안 돌고 싶어 하는 애지. 그럼 T2는 누가 줘? 결국에는 T1이 주는 거야. 기어가 물려서. 근데 그 T1은 누가 줘? 결국에는 모터 T가 주는 거야.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T2가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돌고 싶어 하는 애가 누구예요? 마찰 있고 여기 또 클럽 마찰 있고 이너셔 있죠. 그래서 그걸 다 고려를 하면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T1하고 T2는 무슨 관계예요? 바로 요 관계죠. 이 관계가 어디 나와요? 요 식이잖아요. 이빨 개수랑 상관있죠? 이빨 개수 혹은 이빨 개수가 반지름이랑 비례하니까 반주림이랑 연관관계가 지어지죠. 그거를 이용해서 식에다 그냥 대입을 한 거야. 그냥 통으로. T1, T2가 여기 있잖아. 이걸 통으로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요 수식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요 수식을 딱 보는 순간에 T1을 통해서 T2 요쪽에 있는 애들이 요쪽에 있는 이너셔 J2, 마찰 B2, 마찰 FC2 이런 애들이 기어를 통해 갖고 이쪽 모터 쪽으로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주냐면 J2가 그대로 오지 않고요. J2가 그대로 여기에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마찰 이렇게 J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었으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J2가 그대로 여기에 영향을 주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계산해 보면 J1 더하기 J2라고 예전에 아마 했었을 거예요. 수식을 쓰면. 그런데 중간에 기어를 달면 이렇게 기어를 여기다 이렇게 딱 다는 순간에 그것도 기어비를 N2분의 N1으로 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J2가 기어비의 제곱 형태로 느껴져요. 즉 뭐냐면 기어비가 10대 1이잖아요. 내가 아까 그림을 좀 과장되게 그렸었죠. 이게 1이고 이게 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뭐 100kg짜리 내가 100kg짜리 J 뉴턴 미터 미터 100kg 미터라고 하는 그런
그 이너셜을 달면 이게 기어비가 1대 10이잖아요. 기어비가 1대 10. 그러면 얘는 이걸 등가로 바꾸면 이걸 등가로 바꾸면 그냥 여기에 1kg 미터짜리 이너셜로 느껴진다고요. 등가로 느껴진다고. 그게 바로 이 수식입니다. 이게 기어비의 제곱. 마찰도 기어비의 제곱. 얘는 지금 쿨론 마찰은 제곱을 안 썼어요. 그걸 조심하세요. 요렇게. 그래서 이걸 뭐 반사시킨다 이런 표현 쓰는데 좀 작게, 그러니까 일거리가 좀 작게 느껴져요. 기어비가 생기면. 오케이? 이게 여러분 기어를 쓰는 장점이야. 기어를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힘을 증폭시키고 속도를 감소시키는 게 좋은 거야. 기어는 오히려. 왜?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만큼 힘을 토크를 증가시키니까. 왜 그러냐면 모터는 기본적으로 너무 빨라요. 도는 게. 너무 빨라서 더 문제가 더 안 좋아. 엘리베이터 여러분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팍팍 이렇게 움직여봐. 토하지 다. 차라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낫잖아요. 부드럽게. 그래서 기어나 뭐 풀리나 벨트 이런 거 써서 속도를 오히려 줄이는 역할을 많이 하지, 모터가 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키고 싶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어를 써서 속도는 줄여요. 근데 대신 속도를 줄였더니 힘이 증가해. 너무 좋지. 거기다가 플러스 금방 얘기한 관성, 마찰,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는 약간 낭창거리는 건데 이건 좀 딴 얘기고, 토크, 속도 이런 것들을 값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관성이라든가 마찰은 줄이게 느껴지게, 그러니까 모터 입장에서 좀 작게 느끼게 할 수 있고요. 토크는 증가시키고요. 속도는 줄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게 기어예요. 그래서 모터를 쓰면 기어를 꼭 쓰고, 여러분 기어 가격이 장난 아니게 비싸요. 좋은 기어는 모터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고요. 모터 가격만큼 비싸요. 오케이? 재작년인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수출 규제할 때 반도체 원재료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나올 때 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기어였어. 부품 중에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기어가 있어요.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기어가 있는데 그거는 일본에 있는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밖에 못 만들어. 특허가 있어서. 지금 풀렸는데 여전히 거기가 제일 잘 만들어요. 그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기어가 반도체 생산 라인을 만들 때 꼭 필요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 회사밖에 제대로 못 만들거든. 그래서 그때 되게 문제가 심각했었어. 나랑 같이 로봇 만들던 교수님들 하모닉 드라이브를 못 구했어요. 그때 너무 수요가 너무 많은 거 대비 물건을 많이 안 만들어서. 그래갖고 그때 문제도 많고, 아무튼 국산화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어입니다. 모터는 뭐 크게 그거 없고 기어가 더 문제가 컸었어요. 그런데 기어를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요 기업이 관련된 요런 문제 여러분 중간고사에 꼭 나옵니다. 숙제에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어가 또 100% 좋진 않아. 안 좋은 면이 있어. 그게 요 두 가지예요. 백래시하고 데드존이에요. 이거 한글로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지우세요. 아무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아. 회사 가서 아무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쓰세요. 백래시, 데드존. 그냥 이렇게 쓰세요. 백래시하고 데드존으로. 백래시라고 하는 건 이빨하고 이빨 사이에 틈이 있기 때문에 이빨하고 이빨이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엮이는데 만약에 이 둘 사이에 그 틈이 없다면 딱 껴갖고 이게 안 된다고. 다음 게 안 들어가요. 뻑뻑해갖고 너무 꽉 끼면.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얘를 만들 때 약간 틈을 줘요. 이렇게 부드럽게 껴지라고. 이렇게 약간 틈을 줘. 근데 그 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틈을 이렇게 벌어놨더니 이렇게 껐덕거리는 거야. 기어가 이렇게 위아래로
껐덕거리는 이게 바로 데드존입니다. 이게. 아, 백래시. 소리. 백래시예요. 백래시. 이게 백래시인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껐덕껐덕거리는 게 백래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 그림을 보면 지금 이게 예제인데, 자 보세요. 이게 기어고 기어 1이고 이게 기어 1이고 이게 기어 2라고 보면 돼요. 그 이빨하고 이빨 사이라고 봅시다. 첫 번째 기아가 어느 정도 한 X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그 방향이 요 방향으로 요 틈이 있을 때까지는 Y가 물리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한 이쪽 방향에 있다가 이렇게까지 갈 때까지는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이 틈까지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여기 틈이 다 충분히 움직여 갖고 이 틈을 지나서 여기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움직임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X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일 때까지는 안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여기 틈까지 움직였잖아요. 2분의 B까지. 2분의 B까지 움직이고 나면 X가 움직이면 Y도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서로 미니까. 그치? 그래서 X가 움직이면 Y도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면 아까 2분의 B만큼 왔으니까 다시 2분의 B 가고 다시 또 이쪽으로 2분의 2 B 가야 되니까 합쳐서 B까지 가야 되겠죠? 그럼 요만큼 갈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까지는 또 안 움직여.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또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만큼이 B잖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B만큼 안 움직이다가 다시 맞닥뜨리기 시작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서 부딪히면 거기서부터 같이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여기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쵸?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요. 이게 백래시 때문에 생기는. 그럼 여기 구간은 뭐예요? 이 짙은 색 구간은 죽은 구간이야. 죽은 구간. 이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안 생겨요. 움직임이 안 생기는 거야. 힘이 전달이 안 돼. 움직임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죽은 곳이다. 데드존이야.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전기 회로망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 V는 RI, V는 L, DT분의 DI, V는 I는 C, DT분의 DV죠. 그거를 이제 적분하면 V는 C분의 1 인테그랄 IDT 이렇게 배웠죠. 맞아요? 근데 V 대신에 이 책에선 E 썼어요. 상관없죠. E나 V나 뭐 전압 그리고 기호는 다 이렇게 쓴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원이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ET 혹은 뭐 우리 VT라고 써도 되지. 상관없어. 그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렇게 쓰면 되죠. 이쪽의 전압 강화, 이쪽의 전압 강화, 이쪽의 전압 강화는 이쪽의 전압 상승과 같다.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죠. 그걸 써갖고 수식을 쓴 게 이거야. 이 수식 이해 못하는 친구 있어요? 없지? 역시 훌륭한 학생들이야. 좋아. 요거 하고 나서 식 정리한 거예요. 식 정리하면 요게 나오죠? 어떻게 됐어요? 응?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치? 식 정리하면 나오고요. 그거를 좀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거 뭐야? EC에 관련된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거잖아요. VCT. 이게 이제 ECT라고 계속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 책은 계속 전압을 E라고 쓰더라고. 근데 뭐 이해하세요?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미분한 거, 1번 미분한 거 더하기 미분 안 한 거는 입력 전압 E에 관련된 2차 미분 방정식이잖아. 요 식이 뭐랑 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요거랑 너무 똑같잖아요. 얘랑도 똑같고, 회전. 그 다음에 또 뭐야? 회전 말고. 병진운동. 얘랑도 똑같고, 형태가. 내가 궁금한 출력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1번 미분한 거 더하기 미분 안 한 거는 입력.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 중에서도 병진운동, 회전운동도 똑같고 형태가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자회로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거는 뭐 너무 좋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 그래서 표준형 2차 시스템, 세컨드 오더, 이렇게 생긴 세컨드 오더 시스템만 열심히 공부하면 전기 관련된 전자회로, 회로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제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뭐 기계적인 것도 해석할 수 있고, 유체도 해석할 수 있고, 열도 해석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좋은 거야. 컨트롤 시스템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한번 하나만 알고 나면 5만 대 다 적용 가능해요. 그리고 요 문제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선형할 때 요거 이 예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했었잖아. 요런 거. 질량 2개짜리. M1, M2 중간에 마찰로 연결되어 있는 이거 보면 수식이 이렇게 2차 미분방정식 수식이 2개 나왔죠. 이거랑 얘랑 너무 비슷한 거야. 왜? 입력은 하나인데 ET라고 하는 여기 전화번 하나인데 전류가 이쪽에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는데 이 두 개의 전류가 다르잖아요. 왜? 망이 다르니까. 그래서 수식을 정리해 보면 2차 미분방정식 2개 나오잖아. 2원 2차 미분방정식. 너무 똑같은 거야. 얘랑 너무 똑같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안 나와? 뭐 막 이렇게 소름 돋는다고 안 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학교잖아. 학교에서 그래 어떻게 해요? 아, 우린 전자로 해도 돼요. 우리 전자과니까. 기계도 기계과로 해도 돼. 그래서 이 책 갖고 기계과에서도 배우고 전자과에서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 모델링은 거기서 끝이고.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 파트 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줘야 돼갖고. 자, 선형화라는 게 있어요. 계속 얘기했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1장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은 대부분 9% 95%? 요 정도가 다 뭐라고? 비선형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게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려워서 선형 시스템만 우리는 배울 거다. 그것만 다룰 거다라고 해갖고 우리 저항 그 인덕터, 캐패시터 혹은 기계적인 시스템에서는 저기 마찰 그다음에 뭐지? 스프링 그다음에 질량 그런 것만 딱 했다고요. 쉬운 것만. 그거 이용해서도 또 그 와중에 또 간단한 것만 했어요. 물론 이제 숙제 여러분 오늘 하다 보면 엄청 그 어렵게도 낼 수 있구나 이런 거 느낄 거야. 그런데 비선형 시스템도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져요. 그렇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된 동작 범위,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선형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가능해요. 선형화가 가능해. 그래서 영어로는 linearization이라고 하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테일러 급수 배웠어요? 여러분 테일러 급수 안 배운 친구 대학교 때 배워? 미안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저기 수학에서 테일러 급수 배우죠?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인데 어려운 것도 안 써요. 테일러 급수로 변환하면 모든 그 비선형 시스템은 무한대로 나가야지 되잖아요. 즉 이런 거잖아. 이렇게 모든 f라고 하는 함수는 그치? 어떠한 위치 x0t라고 하는 특정한 그 점에서 무한대로 전개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하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 1차 정도 즉 뭐냐면 이건 상수잖아요. 상수하고 첫 번째 항은 이거 뭐야? 기울기잖아. 이거 기울기 그 다음에 이거잖아. 위치 x는 이제 그 값이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한 초기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위치 딱 요것만 쓰고 요 두 개는 안 쓰는 거야. 요거 두 개는 비선형이거든. 요것도 제곱이니까 기울기의 제곱 이러면 다 그것도 비선형이잖아요. 그래서 요 파트 다 무시한다고. 그럼 뭐예요? 근사. 그래서 여기 물결이 써 있잖아. 물결. 근사. 그래서 ft라고 하는 일반적인 함수, 비선형 함수를 특정한 위치 x0라는 x0t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 그러니까 막 지금 여기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f 여기 또 x라고 돼 있네. fx고 소리. fx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런 뭐
함수죠. 이거 지금 곡선이니까 딱 봐도 비선형이야. 이렇게 된 비선형인데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 요 위치에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를 하는데 1차까지만 전개를 해요. 1차까지만 전개하면 딱 요거라고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 값, 이 x0라고 하는, 여기 이제 x0라고 합시다. x0를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럼 이 값 더하기 여기서 한 번 미분한 거의 값은 기울기지. 기울기 더하기 x하고 x-0 x 절편을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x 절편 넣어주면 이 직선이 나오겠지. 이 직선. 그쵸? 그래서 그걸로 근사화를 하면 그 점에서 그냥 비선형 시스템의 일반적인 비선형 시스템 fx지만 대충 비슷하게 해석은 된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앞으로 배울 이 그 제어 이론이 그 지점에서 한 점에서는 그래도 통할 수 있다. 그겁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모든 걸 비선형 시스템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답 얘기해 줄게. 없어.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이 어려운 거야.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고민을 했지만 여전히 비선형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해봅시다. 이런 거야. 그게 바로 한 점 아니면 한 구간, 아주 좁은 구간에서 에이 여기는 선형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곡선에서 곡선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확대해. 좀 더 확대해. 더 확대해. 더 확대해.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직선으로 보이지 않아요? 요 구간은?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요 구간만 난 해석할 거야. 딴 구간은 몰라. 나 요 구간만 해석할 거야. 근데 혹시 누가 트집 잡아. 여전히 약간 곡선인데? 그래? 그럼 더 좁게. 여기만 볼 거야. 나 여기만 해석할 거야. 요 구간만 해석할 거야. 그럼 여기는 직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전체를 이거를 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요 구간만 혹은 요 구간만 특정 구간만 해석하겠다. 그래서 그때 테일러 급수로 그 위치에서 테일러 급수 1차 테일러 급수로 살짝 기울기하고 그냥 절편만 넣으면 돼요. 너무 쉬워. 그거 해갖고 해보자 라는 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제 2-4-1인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간단하진 않아요. 해보면 재밌어 이거. 나도 이거 한이라고 구글도 찾고 그랬어. 자, 식을 만드는데 하나는 힘에 관련된 식이고요. 하나는 에너지에 관련된 식 두 가지를 썼어요. 그 두 가지를 써갖고 평행을 이루어진다라고 해갖고 결국 이거를 이거야 이거 이렇게 진자 운동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해석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건 식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거 간단하잖아. 근데 봤더니 이게 뭐야? 2차 미분. 비선형이네. 사인이 나오니까. 세타가 사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비선형이네. 이거 해석 못해, 이건. 해석 못해, 이거. 근데 이걸,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세타가. 이렇게 나 모르겠고, 그러면 나 여기. 세타가 0인 곳. 세타가 0인, 요 부분은 좀 확대를 해보면 직선으로 보이지 않을까? 여기니까. 그래서 세타가 0인 부분에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테일러 급수를 사인을 해보면 이게 거의 근사가 0, 세타가 나옵니다. 사인 세타의 근사치는 세타가 0 근처에서는 세타로 나옵니다. 그래갖고 사인 세타를 그냥 세타라고 바꿔주면 이거는 선형이네. 2차 미분 방정식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테일러 곱수를 해보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아까 말한 대로 1차 요것만 친다고 요것만 하겠다고. 코사인은 1이에요. 테일러 곱수로 전개해보면 무한대로 나가지 정확하게 항이 많아질수록 정확하게 근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요 첫 번째 항만 딱 딴 거야. 테일러 곱수 전개 1차만. 그래서 요걸로 나중에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넣은 거고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해석할 수 있지.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거랑 다 비슷한 거잖아. 2차 미분, 1차 미분, 뭐 이런 식으로. 미분 안 한 거 들어있고. 그러니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 3페이지 남았는데, 기계적인 시스템하고 전기망하고는 저번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얘랑 식을 써보면 이게 이제 이거고요. 요게 요건데 비슷하잖아. 2차 미분, 1차 미분, 미분 안 한 거, 입력.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유사하다. 그래서 항끼리 비교해봤어. 항목끼리 비교하니까 뭐예요? M하고 L이랑 비슷하고 B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건 봤더니 미분 한 번씩 더 해줘야 되겠지? 요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줘야지 나오겠죠. 여기 적분이 있잖아. 그래서 L dt 제곱 d 제곱 I 더하기 R I 제곱 dt분의 d 더하기 c분의 1 i는 dt분의 d이고, L을 그러면 뭐하고 뭐 L하고 M하고 비슷하고요. B하고 R이랑 비슷하고요. K하고 C분의 1이랑 비슷하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써준 거예요. M하고 L이랑 비슷하고 K하고 C분의 1이랑 비슷하고 B하고 R이랑 비슷하고. 오케이? 알겠죠? 요런 식, 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다. analogy라는 게 유사성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 단어로.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한 거예요. 메카니컬한 거, 아까 이거는 이제 병진 운동만 여기 설명했는데, 병진 운동뿐만 아니라 뭐랑도 비슷해요? 회전 운동이랑도 비슷하다. 그거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내줘야지. 그치? 주말에 숙제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봅시다.